서비스 품질 경영 계획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품질 경영을 배우는 목적으로부터 고객 경험과 품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강의 시험과 함께 활용하시고 강의가 종료되면 학기가 끝나면은 파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경영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품질의 경영을 배우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최고의 목표이고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 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 만족이랄지 고객과의 이제 그 충성도를 증대시킬 수가 있고 전반적인 이제 조직의 효율성이랄지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업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죠. 서비스 품질 경영의 핵심은 고객의 기대와 그다음에 실제의 서비스 경험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기업은 고객의 이제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를 하고 있죠.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 만족도 향상인데,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객이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거나, 그 다음에 초과시키는 서비스는 고객의 충성도를 증대시키고, 이런 이제 고객의 충성도가 증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고객들은 반복 구매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구전 마케팅이랄지 고객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직의 이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인데 품질 경영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줄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이제 최적화를 실현할 수가 있겠죠.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장 경쟁력 확보인데 서비스 품질 경영을 통해 이제 기업은 차별화된 이제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품질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이제 입소문을 타고서 기업의 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시장 위치를 이제 확고히 좀 견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그 경험 개선으로서 고객들이 이제 서비스에서 느끼는 경험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품질 경영은 고객의 피드백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지속 가능한 성장인데 서비스 품질 경영은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좀 높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우리가 서비스 품질 경영을 배우는 목적 이렇게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된 품질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서 품질 경영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이폰이랄지 뭐 맥북과 같은 제품의 이제 품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고객들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제 일괄된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서비스 경험이 굉장히 뛰어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좀 강력한 편이죠. 브랜드 이미지가 강력한 편이고, 다만 좀 이제 가격 측면 면에서 좀 이제 가격이, 다른 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고객층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뭐 정착을 했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고객 경험 개선이랄지 서비스 품질을 통해 가지고 고객 충분도를 굉장히 높이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맞춤형 음료를 제공하고 있고 일관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 내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뭐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뭐 고객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이고 글로벌 매장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모든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중국에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좀 가격이 일부 좀 높아서 고객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의 피드백이랄지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배송 속도나 정확성 등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은 뭐 아마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뭐 홈플러스랄지 이마트나 롯데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죠. 하여튼 뭐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쇼핑 플랫폼으로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고 다만 이제 좀 이제 배송이 지연되는 거랄지 이제 고객 서비스 대응에 대한 이제 불만족은 약간씩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이 또 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호텔의 이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품질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요구에 맞춘 어, 개인화된 이제 서비스랄지 이제 객실 청결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이제 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호텔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호텔 시장에서는 좀 강한 경쟁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경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굉장히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파크랄지, 이제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일관된 그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뭐, 고객 맞춤형 경험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고객들과 친화적인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서비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형태가 없는 이제 무형의 활동이나 혜택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제품과는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이죠. 제품은 유형성이지만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성이죠. 어, 그래서 이제 특정 고객의 요구를 이제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서비스는 이제 제품과 달리 이제 소유권의 이전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고, 또 소비와 생산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제 역사와 변천 과정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고대 서비스의 이제 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문명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노동을 기원한다거나 생존을 위한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이제 개념은 이제 협업과 어떻게 보면 상호 의존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와 중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비스의 개념이 이제 주로 생존과 협력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보면은 이제 노동이나 아니면 이제 기술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업과 상호의존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교와 뭐 이제 공공 서비스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대 그 이집트와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종교 의식을 위한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건축 이런 형태로서 이제 서비스 개념이 이제 발전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 길드 같은 경우는 유럽의 길드는 이제 특정 기술을 이제 보유한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협업과 그다음에 품질 보장을 목적으로 조직된 이렇게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그 서비스 제공 형태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마 제국의 이제 수도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대규모 수도 시설이랄지 뭐 공공 목욕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민들에게 이제 물과 그 위생 서비스 이런 것들 이렇게 제공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생존을 위한 그 공공 서비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카라반 그 세라의 사막지대를 가르는 상인들에게는 이제 음식이랄지 물이나 잠자리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봉건 재료들은 그 중세 유럽에서 이제 영주가 그 농민에게 안전과 이제 보호를 제공한 대가로 노동 서비스를 요구하는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길드와 같은 전문 서비스도 계속 이어졌지만은 이제 상인 길드와 그다음에 수공업 길드가 등장으로 전민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서비스 산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금융이랄지 뭐 운송 그다음에 뭐 교육과 같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쭉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산업의 이제 확대로서는 그 은행이나 이제 보험, 무료 같은 이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이제 서비스 직업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문 서비스와 이런 상업적 활동을 이렇게 강조를 했고, 서비스의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제 상업적인 서비스들이 서비스 발전을 쭉 이끌어왔고, 뭐 이후에 이제 뭐 보험이랄지 뭐 운송과 같은 이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 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무역이랄지 그 해운 산업의 그런 위험 부담을 좀 분산할 수 있도록 해줬고, 영국의 이제 철도 회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철도망을 구축해가지고서 사람과 상품 이동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가의 이제 금융 서비스가 19세기 말에 뉴욕에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고, 현대 이제 은행이랄지 이제 투자 서비스의 그 초석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HL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물류 회사로서 국제 무역의 성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전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으로서 그 산업화 시대는 이제 20세기에 서구 선진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IT 서비스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를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탈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무형의 이제 경험과 그다음에 혜택을 이렇게 강조했고 고객의 이제 기대랄지 그다음에 이제 경험 사이의 격차를 그 서비스 품질의 지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고객 경험과 이제 감성적 만족을 이제 서비스 품질의 주요 지표로 이렇게 삼는 계기가 됐고, 어, 소비자 중심의 이제 서비스가 강조되는 이렇게 시기였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게 이제 마법 같은 이제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파크 서비스에서 이제 감성적 만족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괄된 이제 품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경험의 이제 표준화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에게 이제 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랄지 트레이닝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런베이스 이런 것들 제공해서 그 브랜드 가치 경험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이제 기술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뭐 로봇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이제 서비스에 이제 접목이 되면서 맞춤형 서비스와 이제 자동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화 시대로서 이제 기술의 이제 융합 이런 것들이 자동화랄지 이제 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나 빅데이터, 뭐 IoT, 뭐 클라우드 같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맞춤형 서비스랄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좀 더 정교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요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이랄지 이제 빠른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총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대부분 다 우버도 들어가 있죠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위치 기반 기술이랄지 고객과의 이제 실시간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택시 서비스의 이제 혁신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고객이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차량에 이제 원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하고 또 원격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서비스를 혁신한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면서 고객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자들의 정의인데 어, 자이다물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이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이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만족이고 그다음에 소유권의 이제 이전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개념은 서비스의 이제 무형성이랄지 이제 소유권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립 코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랄지 또는 혜택으로서 주로 이제 무형적이고 물리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이제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이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제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서비스는 고객과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가치를 이렇게 창출한다고 봤고 러브락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이제 무형의 상품으로서 고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거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행이 된다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소만, 이텔, 베리, 다이다물은 그 서비스는 이제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에서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고, 핵심 개념은 서비스 품질의 이제 지각적 요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는 가치랄지 이제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그 기대와 이제 실제로 받은 서비스 간의 차이를 이제 통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품 품질과 이제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물질적인 이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소비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품질인지 고객을 만족시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의 이제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만족을 시키는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서비스 품질의 핵심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만족도를 이렇게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제공자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태도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등 이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고객이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기대와 그다음에 실제 경험 간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 품질의 갭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뒤에서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갭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는 서비스의 이제 우수성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품질과는 이제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는 서브컬 모델을 통해서 이제 5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서브컬 그 모델은 이제 파라수만 자기담을 베리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서비스 측정을 통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 그 서비스 품질의 그 5가지 요소는 신뢰성과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 유용성이 있는데, 신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어, 일관되게 이제 고객들이 제공하는 능력들이고, 확신성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그 전문성이랄지 이런 신뢰를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되겠고, 공감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이제 어, 요구를 이해하는 것들이고, 고객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관심이랄지 배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반응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요구를 할지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신속하게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는 것들이고, 유형성인 같은 경우는 유형성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이는 물리적인 시설, 직원의 외모 이런 것들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제 품질의 중요성은 이제 고객이 이제 만족도랄지, 그다음에 충성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이미지랄지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재구매율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부전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어, 낮은 서비스 품질,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불만족을 일으키게 되면은 고객은 이탈할 수 있고, 거꾸로 기업의 이미지에 낮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서비스 품질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기업 사례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면은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성이랄지 이제 신뢰성 이런 이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단순히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과의 그런 소통과 이제 공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이제 고객 이름을 불러주는 이제 세심한 그런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이제 쾌적한 그런 매장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성과 이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배송이랄지 이제 빠른 문제 해결 능력으로 고객에게 이제 신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제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교환하거나 환불을 진행하는 정책은 고객 불만을 이제 최소화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이 같은 이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풍요도를 높이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신성과 유연성이죠. 이제 항공 안전에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신 항공기 같은 걸 도입해서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인테리어랄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험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항공사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서비스에서 이제 반응성과 편리성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감성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이제 그 친화적인 플랫폼이랄지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이제 기술적 문제를 이제 빠르게 해결하거나 이제 새로운 기능 등을 계속 도입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에게 편리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품질은 이제 고객의 기대와 실제 이제 경험 간의 차이를 이제 갭을 줄이는 데 초점이 이제 맞추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만족도랄지 충성도, 나아가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나 아마존이나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그 이제 기업들만의 이제 특화된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이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만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경험한 후에 자신의 기대와 실질적인 경험 간의 차이를 이제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고객들이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만족도는 감소하거나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제 재구매율이랄지 이제 긍정적인 이제 부전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만족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기대를 초과하거나 충족할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고, 재구매랄지 이제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질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고객들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이탈이랄지 고객들이 이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부정적인 브랜드 마케팅 이미지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의 이제 주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뭐 기대와 이제 경험을 이제 비교로서 고객의 이제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주관적인 감정으로 고객 만족은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족한 고객들은 재구매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브랜드 충성도도 강화될 것이고, 이런 이제 고객 충성도는 고객이 특정 기업이랄지 브랜드, 제품,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선호하고 반복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질인데, 품질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된 대로 이제 기능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 일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은 제품의 성능이랄지 신뢰성,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고객의 기대에 이제 부응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 이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객 만족과 품질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이제 높일수록 고객은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는 이제 고객의 충성도와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품질이 낮으면은 고객은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는 이제 기업의 이제 평판과 매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인 품질은 이제 성능이랄지 신뢰, 뭐 내구성 이런 이제 측정 가능한 요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품질은 이제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랄지 만족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객은 이제 기대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이제 품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품질은 이제 그 고객 그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 다음에 높은 만족도를 이렇게 제공할 것이고 낮은 품질은 이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 고객은 불만족을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고객 만족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느끼는 통계적인 이제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이제 고객의 기대와 그다음에 경험한 가치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고 고객 만족은 서비스 또는 제품 품질이 기대 수준을 초과하거나 충족했을 때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품질은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또 충성도 향상이랄지 재구매 의도가 상승될 것이고 부정적인 품질은 고객 만족도와 불만이 증가, 고객 만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불만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 부정적인 부전이랄지 고객들이 이제 이탈하는 그런 영향을 낳게 됩니다. 고객 만족과 이제 품질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그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이제 서비스와 이제 관련된 경험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중심의 전략을 이렇게 피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만족 요소는 그 아마존은 이제 고객 중심을 그 핵심 경영 전략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개인화된 그런 추천 시스템이랄지 신속 배송,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서비스, 당일 배송, 뭐 프라임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반품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는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의 추천 그런 시스템은 이제 고객의 이제 구매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맞춤형 그 추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여 달성하게 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화된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 요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는 이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서 음, 고객이 원하는 이제 콘텐츠를 쉽게 이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랄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컨텐츠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이제 시청 패턴이랄지 이제 이런 취향 이런 것들을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이제 높은 추천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의 기대를 효과에 달성할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이랄지 이제 리워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고객 만족 요소로서는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순서도를 좀 높이고 있고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에 대한 혜택이랄지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그 모바일 이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 만족 요소 같은 경우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차량 위치 추적이랄지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이동 경험을 혁신을 했고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투명한 이제 요금 체계랄지 신속한 이제 고객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냥 스마트 리테일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고객 만족은 이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 신유통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 경험을 혁신을 했고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AI랄지 빅데이터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서 맞춤형 쇼핑을 제한한달지 고객의 이제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객 만족과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은 어,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고객 중심의 이제 서비스 혁신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 발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경영학의 대가인 이제 피터 드러거가 제시한 원칙이죠. 피터 드러거는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로 이제 알려진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경영 관리랄지 그다음에 이제 성과 개선에 있어서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용어는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성과 개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그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정량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즉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이제 측정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문제를 파악하거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결국 그 서비스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가 이제 무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하여서 품질이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이 정량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특징이 없다면은 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에게 이제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것들이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저하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해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거는 이러한 경영학, 전략, 리더십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이론과 원칙을 이제 제시한 학자이고 20세기 이제 경영학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러한 피터 드러거의 이제 저서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성과 관리, 효율성 개선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제 측정이 이제 성과 향상에 어떻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성과나 품질, 생산성 등을 이제 측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이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개선할 방법도 없다는 이제 점에서 측정의 이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TPS,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효율성과 이제 품질을 측정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정확한 생산 지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토요타를 글로벌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기업의 만족도랄지 배송 시간 이런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물류 창고를 최적화한달지 이런 작업들을 풀필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 작업을 하고 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장의 이제 재고 관리랄지 매장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서 최적의 매장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피드백 같은 걸 측정해서 메뉴 개선이랄지 서비스 향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측정의 장점은 뭐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측정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랄지 원인을 쉽게 이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으로서.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이랄지 성과 개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제거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고객의 서비스 제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다만 이는 측정하는 데서 단점은 이제 과도한 어,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은 특정에 의존하게 되면은 질적인 측면이랄지 인간적인 요소를 좀 간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데이터, 잘못된 측정,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피터 드러그의 말처럼 측정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은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히 수치화하는 작업을 넘어서 고객의 이제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어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기술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고객의 기대와 이제 실제 경험 차이를 파악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랄지, 그다음에 실제 경험한 서비스 간의 차이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어,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성과 개선으로서 고객의 이제 피드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혁신 및 차별화로서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 확보로서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경쟁 소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고객에게 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러한 이유로 이제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은 서비스 품질 관리의 핵심이고 특히 이제 고객 경험과
서비스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기업의 이제 필수적인 전략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론인데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 서브컬 모델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NPS 모델, 순수 추천 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서브컬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성으로부터 유행성에 관련된 것들이죠. 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뒤에서 그 서비스 측정에 대해서 측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NPS 이제 순수 추천 지수인데, 어, 그 고객의 이제 추천 의향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게. 고객에게 이제 이 서비스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을 수치화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0점에서 이제 10점 사이로 점수화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음, 고객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을 점수에 따라 가지고 프로모터, 패시브, 디트랙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랄지 이제 브랜드, 제품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높은 풍요도를 가진 그런 고객들을 의미하고 프로모터는 이제 기업의 성장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평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터의 그 중요성은 이랄 이제 신규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프로모터의 이제 추천은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평판을 강화하고 이제 긍정적인 입소문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을 이제 크게 이게 향상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이랄지 이런 데도 이제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더 자주 구매하고 평균 구매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유지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고객들은. 그래서 이제 어,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고객 유지 비용이 굉장히 낮고 장기적으로 이제 큰 가치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 프로모터가 많을수록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 7점에서 한 8점 의 점수를 준 고객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브랜드 가치에 중립적이거나 이렇게 이제 열정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제 고객을 의미하고 이러한 이제 패시브들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없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의 주요 특징을 보면 약간 이제 중립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랄지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지만은 뭐 강하게 감동을 받거나 뭐 충성심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제 추천 의향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브랜드를 추천할 가능성은 좀 낮으며 입소문의 효과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산업의 그 이동 가능성 관련된 것들도 브랜드의 이제 애착이 이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이제 더 나은 제품이랄지 혜택이나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면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입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추천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잠재적 전환 가능성으로서 어, 관리를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잘 하게 되면은 프로모터, 그러니까 이제 높은 충성도를 가진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의 이제 중요성으로서 브랜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을 프로모터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최소한 디트랙터, 충성도가 낮은 디트랙터는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여튼 고객 이탈을 방지한달지, 그다음에 매출을 유지하는데 좀 잘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디트랙터인데 주로 이제 고객 충성도랄지 만족도를 어, 측정에 사용하는 NPS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어,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객들은 제품이랄지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때로는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은 고객이 이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로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출을 좀 감소시키는 데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고객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입소문이 신규 고객 유치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피드백 수집을 잘 해가지고 디렉터들의 불만이랄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이제 설문조사랄지 리뷰 이런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개선 사항을 공유해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기업 사례를 좀 알아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중심의 이제 서비스로 굉장히 좀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NPS랄지 이제 고객 리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고객의 이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거나 배송 속도나 상품 품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고객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서 사용자의 경험을 경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시청 패턴이랄지 선호도를 분석하고 추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제 컨텐츠 품질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리뷰 이제 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숙소의 이제 평점과 후기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조절해서 그 호스트의 이제 서비스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또 품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피드백이랄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이랄지 이제 기술 지원 품질 그것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품질의 측정의 중요성,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은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품질 관리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이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이제 서비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앞에서 이제 소개드린 글로벌 기업들도 고객의 이제 피드백이랄지 리뷰, 뭐 NPS, 이런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서 서비스 품질을 정량화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이랄지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측정과 관리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